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론적으로 조기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만 6세 이전의 영어 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만 2세, 3세만 돼도 영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영어 테이프를 틀어주는 것에서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까지 조기 교육의 모습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아육톡에서 많은 논문과 책들, 육아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예시들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리한 내용들 육아동지 여러분께서 같이 봐주시면서 의견 나누면 좋겠어요. 먼저 영어 조기 교육 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파들의 가장 큰 중심된 근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학자 촘스키는 이 능력을 언어 습득 장치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만 1.5세에서 6세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작동되고 또 13세 전후가 되면 쇠퇴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역시 좀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언어에 결정적 시기나 민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도 같은 주장이고요. 두뇌의 유연성이 3세경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언어 습득도 활발하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조기 영어 교육의 큰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단일 언어 사용 아이들과 이중 언어 사용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실행 기능이 더 좋았다고 해요. 실행 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사고 과정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에서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더 우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항상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죠. 두 언어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면 오히려 이중 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단일 언어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설단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왜 단어가 잘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설단 현상을 입안에서 더 자주 이렇게 이 혀 맴맴도는. 끝에서 맴돌다고 해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설단 현상도 굉장히 더 많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죠. 뭐 이렇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언어 습득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풍부한 언어 노출과 연습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언어가 균형적으로 발달했을 때 이중 언어의 어떤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한다는 거는 이중 언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노출과 연습으로 불균형을 메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기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게 아예 외국어로서 배우는데 뭐 인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세컨 랭귀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영어를 물론 일찌감치 배우면은 금방 스폰지처럼 아이들이 흡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중언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영어를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6세 이전에는 아이들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만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 교육을 이중언어 환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국어랑 영어는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어에 없는 뭐 시제라든지 의문문, 전치사 뭐 이런 개념들, 단수 복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기에는 사실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영어 교육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항상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현이가 아무래도 영어를 좀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지똥 그러면 너는 현이가 왜 영어를 좀 편안하게 친숙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되게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제가 뭐 모르는 게 있거나 찾아야 되는 게 있을 때 구글에다 그냥 한국어로만 쳤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랑 영어로 쳤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만 비교해봐도 훨씬 영어로 검색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말로 된 기사만 보는 것과 영어로 된 기사들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훨씬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국어로 생활하듯이 영어로도 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편하고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맞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첫째가 이제 6살인데 뭐 특별활동식으로 영어를 이제 접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그냥 몇 개 아는 수준인데 예전에 한 4살쯤에 저도 이제 영어 조기 교육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노부영 뭐 이런 그림책 있잖아요. 그래서 CD를 같이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준이가 엄마 난 대한민국 말이 좋아. 저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부를 하길래 그냥 더 이상 시도하지는 않았거든요. 현이도 제가 영어로 그냥 이렇게 몇 번 대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영어 뭔가 그림책 같은 걸 보여줬을 때 되게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냥 바로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6개월만 돼도 모국어와 그 모국어 아닌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굿나잇 문이라는 그림책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때 뭐 영어 조기 교육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우리 그림책 전문가 임나은 선생님이 이거 잘 자요 달님은 한국 번역본보다 영어 원서가 좀 그 운율감이 더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하고서는 이제 산 거죠. 사서 이제 아이한테 읽어주는데 아이가 그 리듬감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들려줬었는데 신기하게 아이가 돌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히 그 그림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또 자주 안 보다가 가끔 읽어주면은 뭔가 예전에 그 소리를 까먹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낯설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국어 체계가 얘가 좀 세워져서 모국어를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유독 너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굳이 생각해보면은 좀 부정적인 입장 쪽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서치하면서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영어 조기 교육이라는 게 일상에서 숨 쉬듯이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진짜 괜찮겠다. 그런데 영어가 외국어인 우리 환경에서 이중 언어 환경을 조성을 해주려면 부모가 지속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어 조기 교육 잘 몰랐을 때에는 집에서는 아빠가 영어로만 대화한다.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네 놀이터 갔는데 엄마가 애기한테 계속 영어로 이렇게 문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무지몽매했던 거죠. 왜냐하면 영어 조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중언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가까이에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분들 너무 존경하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가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영어 조기 교육을 받아도 되게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고 되게 심지어는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저도 임상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뭐 영어 유치원 갔다가 말더듬으로 오는 아이들.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기질과 역량이 다르고 또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쓰는지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콜라보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 감각도 타고났는데 또 제대로 된 좋은 영어 조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예전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던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두돌 아기를 앉혀놓고 알파벳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로 말 못한다고 혼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아이가 영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사실 영어도 결국에는 타고나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나 과학을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언어적으로 좀 뛰어난 감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더 영어를 쉽게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조기 영어 교육 안 했는데도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영어에 재미 붙여서 뭐 한 달 만에 영어 조기 교육한 애들 다 따라잡았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타고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라는 게 결국에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우리나라 말, 한국말 잘 하지만 사실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자기가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거죠. 제가 실제로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서 보면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조기 영어 교육을 하면 발음 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발음보다는 내용이 우선인 거죠. 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소 어눌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뭐야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발음이 유창하고 멋있으면은 물론 보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답을 하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아이들의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현이한테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켜줄까 사실 계속 고민이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국어를 먼저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어 교육은 이후에 아이에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전혀 노출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뭐 영어 노래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영어 그림책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은 계속 시켜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괜찮다 이런 생각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안적인 방법이 엄마표 영어로 요즘에 많이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달림 엄마표 영어를 제가 좀 보고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하는 건 영어 조기 교육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건 영어 육아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그림책 육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엄마표 영어 교육도 결국에는 영어로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엄마표 영어라는 게 사실 말이 아름답지 저 요즘에 자아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뭐 삼시세끼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표 영어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첫째가 만 5세인데 얼마 전부터 저랑 같이 한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어느 정도 뗀 다음에 뭐 파닉스부터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노출을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이들한테 영어 조기 교육 해보고 좋은 노하우가 생긴다면 나중에 또 우리 육아 동지님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